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뒤 소재불명, 연락 두절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조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은 조 전 원장은 홍장원이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며 비화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.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. 국정원은 또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이후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.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어겼다는 게 내란 특검의 판단입니다. 또 특검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.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방첩사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직속 부하인 홍장원 전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.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장의 직위를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.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.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정보원의 역할 수행에 있어 핵심 가치입니다.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본 첫 사례입니다.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모의와 실행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사후 은폐에 적극 개입한 점이 양형에 반영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나눴던 통화와 메시지를 단서로 이들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아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포함돼 있습니다.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김 씨를 김 안방으로 저장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.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며 김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범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초까지로 늘어났습니다. 내란 특검팀은 어제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. 지난 10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전 원장은 최대 20일, 다음 달 1일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구속 적부심 절차가 진행된 기간을 산정하면 특검은 같은 달 3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. 앞서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,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. 법원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.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중 구속된 피의자는 4명이 됐습니다. 소재영 기자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.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4번째 구속 피의자가 됐습니다. 앞서 굳은 표정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특검과 조 전 원장의 공방은 4시간가량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.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 영상은 왜 제공 안 하신 건가요? 진술했습니다. 법정에서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는데
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도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 법원은 수사를 위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계엄 선포 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, 한동훈 당시 당대표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.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선별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. 특검은 남은 구속 수사 기간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비화폰 삭제 배경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 TV 소재형입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는 역시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작성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썼던 메모 실물을 가져왔는데요. 한채희 기자입니다. 약 2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다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실물 메모를 들고 왔습니다. 5차례에 걸친 메모의 변화 과정을 공개하며 바뀐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.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약 10명의 명단을 듣고 적은 메모와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, 계엄 다음 날 다시 한번 보좌관에게 복귀시킨 2개의 메모,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중 빼먹었던 2명의 이름이 떠올라 마저 적은 메모입니다. 급하게 받아 적느라 알아보기 쉽지 않은 내용을 정리하고 복귀된 기억을 토대로 추가했다는 설명입니다.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.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는 질문도 했는데 홍 전 차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. 미친 짓이다까지 했던 메모를 다시 정서한 이유가 뭡니까? 이 어떤 다른 목적,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?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CCTV를 토대로 홍 전 차장이 당일 밤 11시 6분 공관 앞 공터에 없었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기억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는데 홍 전 차장은 혼선이 있었다며 일부 정정하면서도 체포 명단을 들은 건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.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이 해임된 이후 내란과 탄핵 공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10차 변론에 출석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인물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.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. 진기훈 기자입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입장을 피력했습니다.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인물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걸 언급하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. 계엄 선포 다음 날 관련 기사를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발언한 겁니다.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
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윤 대통령은 그러나 방첩사의 동향 파악 요청이었을 뿐 체포 시도나 지시는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의 증언은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.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. 또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2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문자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. 윤 대통령은 변론 종결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며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연합뉴스 TV 진기훈입니다.